제가 1,500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그것도 아파하고 우리 청북가에 덕 높으신 나오는데 사실은 별로 제가 덕이 높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첫 그림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부처님 법이 이렇게 밝게 구름 한 대 없이 맑은데 이 중생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죠,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나 광덕스님이 이렇게 불법의 불씨를 밝혔고 우리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의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6학년 2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인연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4년생인데 묘하게 불교 학생의 수련회를 74년 7월 달에 법무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법사가 광덕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불교, 물론 그전에 이제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불교로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74년 7월 아마 한 달 좀 후가 되겠죠. 법무사로 이제 수련대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하여튼 그때 광덕스님이 법문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좀 별났습니다. 하여튼 계속 질문을 해야 됐어요. 왜 불상한 때 절하느냐? 저거 뭐 나무 아니냐? 우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절하는 거고 하심을 가르치는 거지 그거는 내 마음이다. 그 다음에 또 혼자 제가 질문 드린 게 왜 풀은 먹으면서 고기는 못 먹게 하느냐? 풀도 살생 아니냐?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미물도 풀도 고통을 느끼지만 동물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또 먹으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면서 먹으면 괜찮다. 근데 하나 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거를 설설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교 인연을 맺고 하필이면 불광 잡지가 11월 달에 창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별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창 유신반대 데모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종로에 있는 대각사, 그때도 지도법사를 광덕스님 모셨어요. 법문 듣고는 저희들이 데모를 해버렸어요. 대각사 문 잠그고 전국의 33개 본사에다가 소위 선언문을 발송했습니다. 스님들이 난리가 났죠. 웬 학생들이 불교계여 걸기하라. 그래 그때 이제 스님이 이게 아니다. 세상이 어렵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안 된다. 그 불법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광스님 서울대 병원에 계실 때 제 기억에 99년 같아요. 그때 한 병실에 찾아뵌 게 아마 마지막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는 뭐 세속생활 한다고 전공은 경영학하고 주로 이제 연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글 쓰고 세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다가 2014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이 좀 바뀌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퇴직하고 아마 불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 경영학하고 불교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해서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으니까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불광이라는 잡지 때문에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팔정도 경영을 해가지고 그 경영에 대해서 8가지 테마를 잡아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 500호 특집은 그것도 묘하게 포살 경영입니다. 이게 이제 굳이 인연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불광 잡지에 보면은 세속에 대한 이야기는 보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필진들은 거의 다 불교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물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영 문제라든지
좀 속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은 일단 저밖에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어두워지고 고립되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 고통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불교의 처방은 결국 사성제, 팔정도, 육보람일, 그걸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불교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경영에 응용한 게 팔정도 경영. 저희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저희들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에 응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응용 문제를 한번 몇 개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스승하고 제자가 산꼭대기에서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해보니까 답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자꾸 새 속에 뭐가 그리워져서 스승님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스승이 그래 가자 해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중턱쯤 내려왔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 저기에 뭐 집이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산 밑에 내려왔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아 논을 이렇게 쟁기질하는 농부가 보입니다. 스승이 어떡할래? 그러니까 제자가 알았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해설이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의 눈높이에 따라서 보인다는 거죠. 깨달으신 분들은 다 보일 거고 우리같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마 아는 정도밖에 못 보일 겁니다. 산 꼭대기와 산 중턱과 산 밑에서 보는 세상이 다른데 우리는 밑에서 살면서 저 위의 세계에 대해서 막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게 그거거든요. 저는 중턱도 못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 살지만은 그래도 불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 중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답이 중도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보수하고 진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고 노인하고 젊은 사람이 사실은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이면서도 또 하나도 아닌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데 중도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보여요. 물론 이제 실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강남역에 그 화장실에 엉뚱한 여성을 좀 정신 이상 비슷한 사람이 죽였잖아요. 또 내가 아침에 산에 가서 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엉뚱한 분이 우인아팠던 거죠. 불교적으로는 어떤 옛날의 숙세의 업에 의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경영학 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여기 아마 불광사 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거지가 주로 강남에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 아줌마들이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면은 정부에서 이자를 내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1.5%에서 1.25%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자, 지금 구조조정하니까 은행이 파산할 거다. 현금은 은행에 맡겨놔봐야 나중에 뜯긴다. 저금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지금 부동산이 좋다. 강남 개포동의 재건축이 한창이다. 그래서 요새 난립니다, 난리.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부동산 쫓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소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 다수가 현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미래가 희망이 있으면은 좀 나아요. 그런데 조금씩 인구도 줄죠, 성장도 떨어지죠, 일자리도 없죠.
노후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올 부패는 질문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을 안 하고. 저는 원래 질문하고 답하고를 좋아했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지금 행복한데 나중에 고통스러울까요? 또 우리 절에 다니시면 물어보면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대요. 절에 다니니까. 그런데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당신이 행복한 거 문제 아니냐고 역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또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한테 질투 안 하느냐고.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 꼴이에요? 응? 왜 약하고 가난한 사람만이 고통을 받는지, 왜 이렇게 불광사 같은 훌륭한 절이 있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지, 저는 그게 저한테는 화두입니다. 이제 절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먹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 근기가 낮아가지고 다리 아파요. 뭐가 안 돼요. 참선하다 앉아있으면은 그런 게 깊이 안 들어가고 계속 이런 생각만 나요. 그래서 이 생은 안 되겠다. 그냥 막 이거나 하고 살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불교나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 된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뭐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름이 바른경영연구소입니다. 고민하다가 이 중도란 걸 한자로 그냥 하니까 너무 불교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바른 하니까 그럴 때 보여서 지금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잠실역에 딱 내리면은 뭐가 나오죠? 123층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세계적으로 몇 등 안 돼. 한 5등, 6등 됩니다. 하여튼 뭐 하려고 그렇게 높게 짓는지. 올라보다가 목 디스크 걸리죠. 뭐냐? 물질 문명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눈앞에 보이는 롯데월드 저 높은 빌딩이.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 저런 고층 빌딩이 있으면 꼭 그 나라는 그 다음부터 쇠락한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예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떨어지는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가 있습니다. 이건 정신문화의 일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명이 우주는 137억 년 됐대요. 물론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인류는 20만 몇 년 전에 유인원 상태로 나타났고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농업이 나타나고 하면서 소위 문명사회가 생겨났습니다. 뭐 글자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뭐 차도 생기고 막 생겨난 거죠. 부처님은 뭐 대충 추정하기로 기원전 6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2600년 정도 나셨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이후로 정신문화는 상대적으로 쇠퇴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서점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일주일에 막 몇백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 한 권 한 권이 악하게 살라말 책 없어요. 다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사랑하고 인생의 보람을 찾고.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죠? 거기들은 한 글자 한 문장 하나 제대로 읽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부처님이 만약에 안 나셨더라면 아마 세상은 없어졌을 거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물질 문명은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이 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문화는 쭉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쳤다. 그래서 74년이 불광이 창간되는데 이게 아마 이런 위기 상황에 나온 게 아닐까.
그게 참 세상의 모순입니다. 제가 클래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의 전성기가 베토벤,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1800년 전후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 하여튼 그때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럽 사람들이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를 착취해가지고 그것이 합스부르크니 이런데 유럽 제국의 부로서 흘러들어갑니다. 그 부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음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음악들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 후에 좋은 음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순이죠. 다른 민족을 죽여가지고 식민지를 착취해서 얻은 재물을 갖고서 위대한 예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에 따라서 세상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제가 혼자 시골에 텃밭을 조그맣게 가꾸고 있습니다. 봄에는 비가 자주 오더니만 요즘 가물어요. 아주 가물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물 주고 막 난리가 나는데 결국 감자는 몇 개 말라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불광사로 오는데 비가 조금 내려요. 물질 문명은 불입니다. 뜨겁게 하고 소위 마르게 만듭니다.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가족 관계를 막 고통 속에 빠져들죠. 정신문화는 굳이 음양으로 따지면 물입니다. 온갖에 흐르고 식히고 풍요롭게 하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물질 문명이 너무 극성을 부리고 정신 문화가 물질 문명에 치여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그게 나왔어요. 거미들을 연구를 했는데 댐에 굉장히 먹을 게 풍부한 데 사는 거미들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더래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약육강식 세상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척박한 물이 별로 없거나 식물이 별로 없거나 어려운 데 사는 거미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 산답니다. 서로 안 잡아먹고 예를 들어 먹이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럴까? 이치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먹을 게 풍부하면은 싸워도 살아남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탐욕이, 생물도 마찬가지로 탐욕이 있는가 봐요. 먹을 게 많을수록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데 소박한데 없는 데는 자기들끼리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는데 서로 싸우다가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 형제들이 우애가 좋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 먹을 게 없나 보다. 어디가 잘 살아요. 엄청나게 싸우겠네. 지금 그렇잖아요. 돈 많은 기업이나 돈 많은 부자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김성식 교수님처럼 돈은 좋은 거죠. 쓰기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청계천 일가인가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 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면요, 밥을 혼자서 먹어요. 5천원짜리 설렁탕 혼자 사 먹어요. 기사 밥 사주기 싫어가지고. 그 딸인가 아들인가 정신 이상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소송이 붙어가지고 복잡합니다. 돈은 필요한 건데 잘못 그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고요. 불교에서 천상이 있고 인간이 있고 축생이 있고 악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죠. 그죠? 저는 지금 세상이 악귀의 세상 같아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원래 인간은 공동체 세상이었어요. 서로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 시장 경제다. 특히 저희는 외환위기 때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산업화를 하면서 경제가 쭉 발전했는데 그때 너무 뭐 계획한답시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그러면서 복지를 도입하긴 했는데 그게 딱한 복지가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순이 20년 동안 쌓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라에 또 큰일이 일어날 것도 지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은 공동체입니다. 약육강식은 너 죽고 나 살기. 그게 더 심해지면은 너 죽고 나 죽기입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거예요. 공동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전생설화에 보면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요. 저는 엄청난 그 상징이라 보거든요. 저희 과천의 아파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데 열기가. 근데 거기에 슬로건이 하나 붙었는데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넘쳐서 세상을 채우자야. 뜨거워요 하여튼. 근데 불교는 뭡니까? 비워서 세상을 품자죠. 근데 이 불교의 단점이 뭐냐면은 비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은 비움이 진짜 에너지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팔정도 공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근적으로 결합시켜 볼까 하는 고민입니다. 국제시장. 명량 다음으로 많이 본 영화죠, 그죠?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별로 없죠.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국제시장 세대 이렇게 제가 먼저 표현합니다. 저는 54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저희 조금 윗세대부터 저희까지가 아마 국제시장 세대 같아요. 지금의 세상을 만든 것은 저희 세대라고 봅니다. 저희 조금 위에부터 아래까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취직을 못해요. 막연하게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대학 졸업해도 안 돼요. 왜? 모두가 대학을 갔거든요. 모두가. 사자는 새끼들을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살아 올라온 놈만 키워요. 살아남도록 하는 겁니다. 생존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 사자 사냥을 나갑니다. 사자를 잡아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힘을 어릴 때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내지 윗세대는 본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시키는 거 다 했고 공부 다 시켰고 했는데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혔다. 제가 얼마 전에 쇼크 받는 이야기를 또 하나, 제가 쇼크를 많이 받습니다. 맞선을 보는데 여성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밥을 하지 않겠다. 물론 여자분들만 밥하는 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조금 나이 들거나 뭐 주부가 아프면은 남자가 할 수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햇반을 하더라도. 그런데 조건이 밥을 하지 않겠답니다. 또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손자 손녀 보는 겁니다. 허리 아파 죽겠대요. 또 돈을 들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치원 보내고 막 애 양육하고 이게. 그런데 여성들은 사회 진출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아기를 자기 시가나 처가나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1990년에 최고 히트진 책이 있었어요. 동의보감.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4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그 책만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 인술, 마음의 따뜻함, 여기 우리가 감동을 했거든요. 근데 1996년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96년에 김정일이라는 분이 쓰시는데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구조조정 당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게 고통이 된 거예요. 2010년경에 서울대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 책 나오고서 너는 아파 봤냐? 막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너는 서울대 교수니까 말이야 이런 소리 한다. 어쩌고. 비슷한 시기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치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조조정, 청년 실업, 노인 치매. 이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그게 불과 1990년에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시골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열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노란 깨꼬리가 한 마리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계속 유리창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가서 현관 쪽을 살짝 열어놨어요. 도망가라고. 근데 한참을 이 새는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날다가 계속 부딪히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열린 쪽으로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건데 그러더라고.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는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을 짚어 올라갔잖아요. 왜 고통스러울까를 원인을 쭉 찾아서 가서 역순을 해결해 나가니까 그게 해탈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죠. 저 새 입장에서는 들어온 자리를 보면 알죠. 어디서 들어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서 제자리에서 올라가야 되죠. 제가 먼저 생각하는 팔정도 경영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고통 내지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서 실천해 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는데 저 책의 구조가 사성제, 고진멸도, 팔정도, 육바라밀로 딱 책을 딱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라는 게 엄청난 팔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 왜 그럴까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환경은 틀렸고 부파경은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나왔던 그런 경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 팔만대장경이 된 거죠. 원인은 부처님이 출가 계기가 보면 그게 나오죠. 들에 나갔는데 조그마한 미물을 예를 들면 메뚜기가 잡아먹고 메뚜기를 새가 잡아먹고 그 새를 또 큰 놈이 잡아먹어요. 그 큰 놈은 누가 잡아먹죠? 사람이 잡아먹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고서 삶의 고통, 생로병사, 노인, 아픈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출가를 하게 되죠. 원인은 탐진치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아까 중정에 빠진 새 일을 보면서 저는 어리석다고 느꼈거든요. 참 어리석구나.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보면은 어리석다고 느끼겠구나. 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고통 속에 사는 게 자기가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무지가 아니고 무명이구나. 알의 문제가 아니고 밝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라고 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비유 나오죠. 우물 속에서 위에서 꿀물 떨어지는 거, 그거 핥고 있으면서 새끼줄 끊어지는 거 모르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닭이 울면 해가 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야, 나 다른 데 갈 거야 하면서 내가 떠나면은 닭을 가지고 가면은 너희 마을에 해가 안 될 거야. 저는 저희도 그렇다고 봅니다. 애들 대학교 졸업하면 잘 될 거다. 이거 얻으면 어리석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닭이 해를 뜨게 만든다는 그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전도 육부라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팔전도 경영을 뽑는데 좀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지금 한국 불교가 1000몇백 년 됐고 한말의 경허선이 무대에서 참선이 다시 부흥을 해서 그래도 지금 조계종단 중심으로 불교가 그래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속세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수행, 참선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지혜 측면에서는 중도 같은 뛰어난 지혜가 그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에 가면은 출가 스님들은 불교적으로 열심히 정진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제가자들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불교적인 세속 생활에서는 뭐 가깝게 보면은 기독교 하는 분들 아니면 열심히 좋은 일 하는 이런 분들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이다는 생각을,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불교하고 세속 생활을 연결시키는 게 좀 약하지 않은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불교를 이야기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은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류는 잘해요. 이렇게 뭐 카테고리 만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실제 그게 뭐냐, 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은 솔직히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불교는 신심, 보현, 행운에서 원입니다. 원. 그 다음에 수행,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깨달음, 지혜. 그래서 이제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속시해서 그런지 그건 힘들어서 못하겠고요. 깨달아서 세상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좀 이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이제 보살행. 광도 스님이 많이 강조하신 게 보현 행운에서 행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음 얻어서 보살행하자. 저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저 항상 평소 생각하는 거는 수행하고 보살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게 둘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이 약육광식 세상이 마음의 탐욕, 또 하나는 연기관계. 아까 노파이 얘기했죠. 닭이 울면 해가 뜬다. 이런 연기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습에 의해서 얽혀 사는, 그렇다. 그러면 뭘까? 그냥 제가 해석한 안에서는 마음과 관계라고 봅니다. 불교는 마음이 출발점이고 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할 거냐, 여기에서 세상 문제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속은 돈과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돈 조직의 대표적인 게 대기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불교와 경영, 불교 경영을 하는 게 주로 경영 관점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 조직은 권력도 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 자격을 따면은 노후가 보장이 돼요. 뭐 속세말로 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나? 기업에 들어가면은 조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이 되죠. 왜 공무원 시험을 보는가? 조직의 관점입니다. 여기 돈은 꼭 뭐 살 수 있는 돈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욕, 물질, 모든 걸 우리가 돈으로 그냥 상정할 수 있죠. 불교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중요해. 조직도 중요하지만은 열린 인간 사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거가 좀 더 열리고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이제 전철을 타고 오면서
전부 스마트폰이야. 뭐 합니까? 정보 검색, 쇼핑, 채팅, 게임. 관계가 잘못 맺어진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는 스마트폰 업체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액자, 눈이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좀 세상을 보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좋은 게 중도라 저는 좋습니다. 어느 한쪽을 주장을 안 해요. 저는 부처님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돌아가실 때 아이고 우리 어떡합니까 하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너 스스로 일어서라. 또 성가를 누가 이끕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성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만 하시는 말씀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성가를 이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대단하세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없어도 영원해야 된다. 이런 게 부처님의 기본 그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하도 세상이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운상가에 가면은 하나에 15,000원 하는 소리 굽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은 공명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아주 띵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나를 잘라봐서요. 제가 쇠톱을 가지고 한쪽을 잘라서 책상을 두드리니까 툭툭 소리가 납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아까 돈과 조직의 세상, 마음과 관계의 세상이 지금은 돈 조직으로 한쪽으로 가서 이렇습니다. 이게 서로 공명을 해가지고 울림이 있어야 세상이 조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한이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농사를 지어요. 논에서 물이 증발합니다. 구름이 돼서 숲으로 갑니다. 비가 내립니다. 물이 돼서 숲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가축을 키우면은 가축이 분뇨가 만들어집니다. 그 물에 가축의 분뇨가 쓸려 내려와서 이 논에는 약물이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저는 불국토와 저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거 내지 벽, 남한테 주지 않는 거,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조직 같은 이런 경직성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도 스님의 보현행은품에 행 실천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진리가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고 내가 고통스러울까는 결국은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교는 마음과 관계의 종교라 그러는데 실천은 마음과 관계를 잇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 미래 행복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현재 고통이 미래 행복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삶이고 나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 나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이 같이 가는 그게 불교적인 겁니다. 저는 중생, 부처만 이야기하면 불교가 아니라 봅니다. 중생과 부처를 연결하는 그것을 한꺼번에 보는 게 보살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게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아마 혼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녔다고. 이 강의 준비한다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상 스님의 법궤도가 나오더라고요. 불자에서 시작해서 쭉 돌고 돌아서 마지막 불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팔전도 경영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주인이 되라. 불교하고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은 다 통해요. 하지만 어쨌든 불교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도의 지혜를 깨닫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고, 동사라는 것은 육화경에 어화 동사,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하라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연결의 문제입니다. 보시, 그 도는 저는 불교의 보시에 다 나와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수순입니다. 회양,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물론 내세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개인 입장에서는 수순과 주인은 사실은 순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수순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데서 보면은 요 네모 네 개가 돌고 돕니다. 수행, 중도, 보살, 동사, 연결, 보시. 요 6개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주인과 수순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불법과 수행 공동체에서 발전도 경영, 그리고 이제 불광 잡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6월 달에 요게 나왔습니다. 보살 경영 나왔고, 며칠 전에 동사 경영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제 연말까지 수순 경영에 쓰고 뭔가 이제 하면은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나, 조직,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발전도 경영이다.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개인의 문제. 제가 이제 60 조금 넘었는데, 묻고 사는 문제, 돈 조직 문제하고 마음 관계 문제를 보니까 역시 나이 들수록 마음과 관계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누구는 그래요. 야, 너는 뭐 연금도 나오고 말이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이 들어서 돈 쫓으면 참 추합니다. 특히 있는 사람이 늙어서는 보시와 수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들미 축복일 수 있는 거죠. 만원 바꾸면은. 그 다음에 어릴 때 주인이 되는 거. 어릴 때 자리바도록 만들고, 수행의 삶을 20이 되기 전에, 요즘 애들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를 제대로 겪게 해서 주인과 수행을 하면은 그 다음 인생은 그 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뚝 기능이 개인 삶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도운 조직,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떼제 공동체 같은 불광사 같은 종교 조직에도 이 발전도 경영이 그냥 끼워 맞추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꼭 진리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보이는구나. 기업에서 하기에는 경영 전략, 제가 볼 때는 중도 지혜입니다. 경영자는 보살이에요. 돈을 벌고 쓰는 행위는 보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한참 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의 문명은 조직에서 출발했다. 농업에서. 돈이 극성을 부리는 게 산업사회다. 그 다음에 연결의 정보사회가 온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마음으로, 지혜로. 조직, 돈, 관계, 마음. 아까 제가 4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좀 자신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엄마의 손이라는 얼마 안 됐어요.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한평에 있는 방앗간 아줌마예요. 그 아마 줄에 이렇게 손이 말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왼손이 잘렸어요. 그 어머니가 딸이 안쓰러워서 일을 도와주다가 어머니도 1년 후에 똑같이 왼손이 잘렸어요. 그런데 둘이 의지하면서 서로가 안 된 거예요. 엄마는 딸이 안 됐고 딸은 어머니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어머니가 딸이 하는 얘기가,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하니까 손 2개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2손 멀쩡하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야, 너는 왜 손 2개나 있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아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라 그랬죠. 본다 그랬죠.
오히려 장인들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가족의 관계로 보는 방앗간이라는 일 하면서도 돈은 먹고 살만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돈을 벌고 쓰는 문제. 이 제주도 해녀들인데 한 번은 5명의 해녀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해녀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4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는 육지에 올라와서는 5등분을 합니다. 한 등분을 일 못 나온 그 선배 해녀한테 갖다 줍니다. 이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간대가 그랬거든요. 세상에는 먹고 살 것이 넘쳐난다.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돈 벌고 쓰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로 일자리, 아까 사자를 내려보려고 했죠. 벼랑 끝에. 이 김가연의 친구가 지금 한 30대 중반 되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 고향이 남원인데 그게 할머니들이 유기농 상추를 재배했는데 팔지를 못해서 쩔쩔매니까 가서 팔아줘요. 근데 팔아주는데 한 번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얘하고 거래했던 식당 주인들이 전부 돈을 얼마씩 보내줍니다. 통장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일었어요. 우리가 진로와 일자리도 사실은 관계,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기업 경영. 미국의 마켓 바스켓이라는 슈퍼마켓인데 적대적 M&A라 그래서 대주주들이 이 사람을 아주 인간적 기업 경영하는 경영자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 주민들, 거래업체들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인간적인 기업 경영자를 지킵니다. 1년 반을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적인 경영자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좋은 경영 방법을 이어갑니다. 팔천도 경영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돈이 아니고 관계고 조직보다는 관계고 사람하고 돈을 우선하는 문제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경영들이 아직도 유효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산에 중소기업 하는 분인데 가스 회사 하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났어요. 부도 났는데 이 사람이 그때 사람한테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란 말입니다. 야, 어려운데 돈 좀 도와줘. 나중에 해줄게. 지금도 이분이 사람 만나서 나중에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보니까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벌었대요. 다음에는 떼돈 벌려고 했대요. 그게 좀 지나가니까 왜 버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의미 있게 벌고 쓰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도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또 사람을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가난한 할머니의 집을 고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생태건축업체가 흙건축연구소라고 전북 순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의 방향은 돈 문제, 관계, 조직 문제, 마음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이런 식의 모델이 새로운 기업의 모델로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광 500호입니다. 42년이에요. 매달 하나씩 냈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12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냈으면 얼마입니까? 500년이죠. 500년 5번 하면 부처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낸다는 이 정성이 사실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마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불광사와 불광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0호, 2000호 가려면은
그 마음, 그 정신을 계속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 팔정도 경영으로 보면요, 한국 불교는 수행과 중도에 좀 치우치다 봅니다. 출가자 중심이고 중도 지혜도 불교적인 지혜로 머물리는데, 이게 보살에서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동사와 연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 기업이나 정부나 세속은 결국 동사와 연결을 통해서 일이 돌아갑니다. 이거하고 또 불교에서 끊어진 게 뭐냐면 보시입니다. 세상으로 회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광은 보살과 보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법등은 연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불광에서 한국 불교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정도 경영으로 불광이 할 일을 이렇게 엮어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교회 공간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창업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불광이란 게 부처님의 빛. 그래서 일부러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주인, 수행, 중도, 보살, 동사, 연결, 보시, 수순이 다 할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불광 잡지에다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매달 지금 써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동사까지 지금 원고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결, 지금부터 고민 시작합니다. 한 달 고민해야 이 글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다 하여튼 넣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이 지금 90대 중반이거든요. 수원에, 요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안 가세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사셔봐야 얼마 사실 텐데 돈 좀 써야 되잖아요.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못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노인들 그 간병 문제. 그러니까 한쪽은 봉사하고 또 나이가 더 드시면은 서비스를 받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팔정도 경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셔가지고 한동안 기분이 좋으셨잖아요. 근데 고민이 생기셨죠.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앉아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팔정도 경영 하고 나서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불교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이걸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돌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그런 이제 그게 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한 제 말씀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